네, 리뷰할 때 진심인 남자 리진남입니다. 여러분은 여름하면 어떤 영화들이 떠오르나요? 저는 이상하게 여름을 배경으로 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특히 일본의 여름 감성을 물씬 살린 아름다운 작화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 안 본 내를 찾기가 더 어려운 영화죠. 심지어 우리 엄마도 보셨어. 네, 바로 너의 이름은입니다. 너의 이름은이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아름다운 작화의 대명사죠. 아름다운 작화만큼이나 아름답고 숭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ただひたすらに美しい眺めだった。運命だとか未来とかって言葉がどれだけ手を伸ばそうと届かない場所で僕ら恋をする。時計の針も二人を横目に見ながら進む。そんな世界を二人で一生、いや何丁でも生き抜いてゆこう。영화의 시작을 말하기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너의 이름은의 기획안을 작성하기도 전인 2011년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2011년에 일본 국민들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국가적 슬픔에 잠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시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를 간단히 숫자로만 알아보더라도 얼마나 큰 재해였는지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규모는 9.0에 사망자는 15,900명, 재해 관련 사망자 수 3,800명으로 대략 2만 명의 사망자를 낸 일본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지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일본인들에게는 자연스레 어떠한 심리적 각인이 새겨지게 되는데요. 동시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도 당연히 이런 심리적 각인의 영향권에 있게 되죠. 그렇게 한 명의 일본인으로서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받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2014년에 이 작품을 기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이 작품은 단순히 몸이 바뀌는 소년소녀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로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2011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영화에 등장하는 해성 충돌 재난은 관객들로 하여금 2011년을 연상케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는 두 개의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몸이 바뀌는 해프닝을 통해 펼쳐지는 소년소녀의 코믹하면서도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이죠. 하지만 이 설정은 단순한 로맨틱 판타지를 위한 장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는 좀 더 숭고한 이야기가 숨어져 있는데요. 그 깊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왜 몸이 바뀌어야 했는가를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만약 내가 그날 그곳에 있었다면, 만약 내일 도쿄에 재난이 닥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만약 당신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감독이 선택한 것이 바디 체인지라는 건데요. 미치아와 타키의 몸이 뒤바뀌는 경험을 통해 관객이 내가 당신이라면 이라는 질문에 말 그대로 직접 도달하길 바랬던 거죠. 타인의 삶을 내 일처럼 느끼게 하는 통로로서 말이에요. 결국 이 바디 체인지라는 설정은 자신과 타인을 이어주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영화의 구조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레이어의 사랑 이야기를 뛰어넘어 두 번째 레이어인 재난의 애도와 희망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매우 정교한 감정의 계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영화는 단순한 로맨스로 머물지 않습니다. 몸이 바뀌는 경험을 계단 삼아 한층 더 올라가면 재난을 겪은 이들을 향한 애도, 그 고통을 이겨낸 이들이 품은 희망,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과 생명의 존엄에 대한 메시지까지 층층이 쌓여있는 영화적 구조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단지 관객의 해석에 맡겨진 우연이 아니라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바디 체인지라는 장치를 통해 의도한 감정의 여정이기도 한 거죠. 감독은 관객이 타인의 삶을 직접 체험하듯 몰입하며 연민과 불안, 생명의 무게, 그리고 허구의 힘을 빌렸지만 내가 당신을 구했다라는 희망까지 함께 느끼기를 바랬습니다. 이처럼 몸이 바뀌는 설정은 단순한 로맨틱 판타지를 넘어서 감독이 설계한 감정적 여정의 핵심축이자 공감과 예술적 승화의 이야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너의 이름은이라는 문구는 변하기를 반복합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다가 너의 이름은 뭐였더라? 라는 말 줄임표였다가 너의 이름은 땡땡이야 라는 느낌표가 붙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이동진 평론가님의 말씀이 가장 와닿았기 때문에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 수동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어떤 걸 내가 기억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학교 시험 볼 때나 가능한 영역이고, 대부분의 기억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틈입하여 갑작스레 떠오르는 수동적인 영역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와 정반대로 수동적인 기억을 능동의 문제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그러니까 기억을 의지의 산물로서 쟁취해야 할 어떠한 목표라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집단적인 거대한 비극과 연결이 되면 그 자체로 숭고해지는 거죠. 다시 말해, 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뭐였더라? 땡땡이야 처럼 서로의 이름을 묻고 잊고 다시 기억해내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거듭하다 보면 영화에서 타키와 미츠아가 재난을 이겨낸 기적처럼 현실에서도 기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의 함축적인 마침표인 것이죠. 동시에 마침내 기억해내겠다라는 의지의 마침표이기도 하고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어떤 기억들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타키가 이토모리 마을을 발견하고 운석의 피해로 사라진 이토모리 마을의 모습을 본 후 자신이 겪은 불가사의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타키는 미츠하와 나눴던 데이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꺼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인데요. 보통의 영화에서는 이 상황에서 휴대폰을 켰을 때 이미 사라져 있는 데이터에 당황하는 주인공의 표정을 클로즈업하거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텅 빈 데이터 공간에 휴대폰을 클로즈업하며 없어. 데이터가 없어졌다고. 정말 있었다고. 라는 대사를 쳤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 영화는 데이터가 사라져가는 모습 자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걸 주인공이 인식하게 만들죠. 즉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처럼 연출합니다. 그리고 그걸 인식한 주인공이 말하죠. 사라졌어가 아닌 사라지고 있어라고요. 이 장면을 처음 볼 때 돋았던 소름을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소름은 저를 포함한 관객들을 찌르는 듯 했거든요. 2014년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너의 이름은을 기획하기 시작한 해가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던 해입니다. 사고 경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국 하루아침에 많은 생명을 잃었던 비극의 아픔을 서로 통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의 많은 국가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아픔을 함께 겪었고, 옆 나라에 있던 신카이 마코토 감독 또한 가슴 졸이며 당시 뉴스를 지켜봤다고 인터뷰를 통해 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세월호 침몰 사고를 연상시키는 듯한 장면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こちらは糸森町役場です。ただいま事故状況を確認しています。町民の皆様は慌てずその場で待機して指示をお待ちください。家にいろってどうなっとんや。結局待機か。糸森町役場いやちょっとみんな逃げた方がええんやって。高校が避難所になっとるで。町民の皆様は慌てずその場で待機して指示をお待ちください。お前何やってるんや。 이 장면을 포함하여 이 영화가 생을 획득하기 위해 주인공들이 달려가는 행보는 전혀 다른 세상의 비현실적인 애니메이션이자 다른 나라의 영화라는 점을 차치하고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2014년으로 돌아간 한 명의 한국인으로서 이 영화를 보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숭고한 감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이 작용하여 국내 개봉 당시 300만이라는 흥행에 큰 몫을 차지했다고 생각하고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부문 역대 흥행 3위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동시에 생각하게 되죠. 잊지 말고 기억하자고, 묻고 잊고 다시 기억해내는 걸 반복하자고.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리뷰나 해석이 듣고 싶은 콘텐츠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리바.